뭐 리사이클링, 그리고 전구체, 그리고 리튬, 양극재 2026년 목표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2027년 목표를 내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 계획이 후퇴가 된 건 없다. 일단 좀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저도 지금 이제 방금 자료를 받아서 이제 보고 있는 중이니까 아마 이미 보신 분, 이미 찾아보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내용을 읽다가 중간중간에 조언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편하게 채팅으로 말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 보니까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이렇게 내용이 좀 나와 있네요. 보겠습니다. 김병원 대표이사님이시고 에코프로 2022년 리뷰와 미래 성장 전략 그리고 파이낸셜 타겟까지 얘기가 나와 있네요. 2022년 성과 아직 사실 이제 2022년 한 달 정도가 남긴 했는데 일단 성과를 먼저 봐볼까요? 올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발생 및 유럽 에너지 위기,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 등 기업 경영에 있어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낸 한 해였습니다. 에코프로는 이러한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눈부신 경영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예, 루시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루시아님은 그쵸, 카톡에 계시는. 그래서 2022년 경영 성과, 사실 저는 이제 이 김병훈 대표이사님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진 않아요. 예전에 제 영상을 보시면은 뭐랄까, 제가 이제 뭐 물론 욕을 좀 먹기도 했던 영상이긴 한데 당시에 그 에코프로 이 부분, 이 영상 혹시 보신 분 계실까 모르겠지만은 좀 이제 그 리더십에 대해서 좀 실망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회사 주식을 좀 너무 자주 매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 자료 만들면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좀 이렇게 리더십에 대해서 좀 실망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사실 또 지나고 나서 보면은 뭐 이해 못할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아무튼 이때 제가 좀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좀 뭐랄까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이렇게 사실 이제 증권가에서도 특별히 문제 삼고 있지 않는 부분이고 또 이해 못할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뭐랄까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8개월 전이니까 한 3월달쯤이었죠. 3월달쯤. 그때 이제 좀 에코프로가 일이 되게 많았잖아요. 공장 화재도 있었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대표 그 임원진들의 내부자 거래 의혹도 있었고, 그 당시의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뭐 더 이상 뭐 문제 삼을 건 없겠죠. 2022년 경영 성과를 보자면은 뭐 생태계 활성화, 뭐 조인트 벤처, 뭐 캐파, VC 벤처 캐피탈, 자금 조달, 뭐 ESG 활동 수익성, 뭐 해외 투자 가족사 성장, 매출 성장 등 뭐 다양한 분야가 있었죠. 매출 성장 부분을 먼저 보자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는 사실상 이제 지주사죠. 지주사격인데 전지 재료 사업을 본다라고 하면은 YOY 250%, 환경 사업은 120%가 성장을 했군요. 높은 성장률이죠. 생태계 활성화 쪽을 보면은 뭐 이제 CNG 그 리사이클 쪽, 그래서 뭐 스크랩, 뭐 블랙매스, 그리고 리사이클 공정까지 뭐 이러한 형태가 돼가고 있고, 또 이제 매트리얼스 전구체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황산화 공정, 전구체 공정에서 전구체가 생산되고, 그리고 수산화 리튬 쪽에서 되고,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밸류 체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네요. 전반적인 밸류 체인, 에코프로 그룹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밸류 체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고, 만약에 좀 더 좋은 레포트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캐파 계획이 같이 적혀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자료가 될 텐데, 캐파 계획은 이따 아래쪽에 한번 있을지도 모르니까 당장은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이쪽에 같이 좀 캐파 내용들이 적혀 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레포트가. 여기까지는 누구나 아는 내용이잖아요. 다들 이제 쉽게 찾아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가족사 성장 얘기 나와 있고, 매테리얼스 이노베이션, 그리고 CNG, AP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네요. 사실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 주가도 많이 올랐죠. 이제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 주가 오른 거 보면은 저는 이제 이거를 그 포스코 케미칼과 비교를 많이 했었거든요. 보시면은 에코프로 BM이 아니라 에코프로를 보시면은 그 포스코 케미칼과 굉장히 유사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좀 약간 갈라지긴 했네요. 최근에 갈라지긴 했는데 이때까지 봤을 때 10월 달쯤까지 봤을 때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다가 또 10월 21일부터는 또 흐름이 바뀌었죠. 제가 이때쯤 영상을 한번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주가 흐름이 너무 비슷하길래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미국 IRA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되고 나서 IRA 그 수직 계열화가 잘 된 기업들에 대한 좀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같이 올랐다가 최근에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경우에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그 공매도도 치고 했던 것 같은데 제 친구가 주식 투자하고 있는 거 보면은 가끔씩 이해가 안 갈 때가 좀 많긴 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 드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룹사 전체가 좀 전반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뭐 적자였던 애가 이렇게 흑자로 돌아서고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LF 종목 좀 주식을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에코프로 그룹사라든가 포스코 케미컬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사실 LF 주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좀 부분들이 이런 수직 계열화 부분들이 부러운 측면이긴 합니다. 부러운 측면이긴 해요. 분명히. 그래서 LF는 왜 이렇게까지 좀 소식이 아직 없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무튼 에코프로 그룹은 이런 걸 좀 차분히 잘 준비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근데 이 자료를 만들 때 캐파가 좀 같이 적혀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 조금 아쉽고 나와 있네요. 역시 안 나와 있을 수가 없죠. 이 캐파 내용이 빠져 있을 수가 없는데 역시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양극재죠, 양극재 부분은 78K니까 이게 지금 7.8톤에서 이렇게 더해서 180K톤까지 본다라고 하고 양극재 캐파를 보면은 130%가 늘었다. 전구체 캐파도 100%가 늘었죠. 근데 양극재 캐파가 130% 늘었으면은 전구체 캐파도 그에 상응해서 130%가 늘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은 드는데 또 그렇진 않네요. 아무래도 이 양극재 캐파를 조금 더 이제 키우면서 부족한 전구체는 또 이렇게 뭐 다른 외부 업체에 의해서 뭐 조달을 하겠다. 뭐 그런 계획이겠죠. 그리고 2023년에도 생산 능력은 확대 지속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지금 보니까 리튬이라든가 리사이클 그리고 뭐 에어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추가적으로 붙은 캐파는 따로 없죠. 지금 이제 양극재라든가 전구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거 왼쪽에 이거 같은 경우는 2022년 하늘색으로 캐파가 증가된 부분이 보이는데 리튬이라든가 리사이클 같은 경우는 2022년 당장에는 없었습니다. 이제 향후 계획에 이따가 이제 다음 장에 뭐 나오겠죠? 미래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 프레젠테이션이니까 아마 이따가 이제 뒤에 자료를 보시면은 리튬이라든가 리사이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캐파를 증설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봐볼게요. ESG 활동에서 나와 있고 사실 뭐 ESG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사실 이거죠. 환경이죠, 환경. 그래서 뭐 리사이클을 얼마나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들이 아마 나와 있을 텐데 여기 보면은 폐양극재 전구체 리사이클 역시나 그 환경 쪽에 가장 좀 중점이 맞춰져 있을 것 같고 또 에코프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배구조에도 아마 관심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여기 어디 있냐 이룸 TNC를 아마 주목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룸 TNC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룸 TNC라고 있죠.
5.5% 정도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가족 기업이죠. 가족 기업. 이동채 회장의 장남이라든가 또 뭐 사모님이라고 해야 되나? 부인 뭐 등등등 해서 이제 있는 기업인데, 약간 뭐랄까 음모론은 아니고 뭐 이렇게 하나의 시나리오를 하나 그려보자면, 이제 이 이름 TNC를 통해서 뭐 전환사채 같은 거 발행해서 좀 이렇게 뭐 경영권을 좀 이렇게 승계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잠깐 예전에 했던 적은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더 이렇게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배구조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 뭐 사회에 뭐 공헌하는 내용, 뭐 이런 내용들은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사주 매입과 소각 이 부분도 좀 중요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성장주잖아요. 사실 제 상식에서는 성장주들은 배당을 하지 않을 것이다. 좀 이러한 편견 같은 게 있었는데, 에코프로가 좀 그런 거를 깼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회사에 좀 여유가 되나 보다, 돈이 좀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고, LMF는 이런 거 생각도 못하죠 지금. LMF가 자사주 매입 및 소각한다? 네. LMF는 사실상 이러긴 힘들죠. 예, 독고다이님 어서오세요. 예, 테일님 어서오세요. 사실 이제 이 레포트에서 궁금한 거는 이 미래 성장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레포트를 열면서 궁금했던 거는 과거에 이 자료 있죠. 이때 발표했던 자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이동채 회장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연설을 했었죠. 그래서 이때 캐파와 얼마나 좀 차이가 날까?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레포트를 제가 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가 아닌가? 언제지? 올해 3월달, 올해 1월달, 여기다. 여기구나. 여기네, 여기. 2월 28일날 발표했던 자료고, 이때 이제 그 양극재 캐파에 대해서 얼만큼 늘려갈 것이다. 이 내용이 있었죠, 이 내용. 기억나시죠? 한 번쯤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뭐 양극재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자료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그쵸? 그래서 이 자료가 오늘 읽고 있는 자료에서 얼만큼 바뀌었을지 한번 기대를 하면서 좀 봐볼게요. 저도 지금 여러분과 처음 보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전에 잠깐 얘기 듣고 급하게 켠 거라서. 네. 투비 에코프로라는 제목으로 적혀 있고, 뭐 이제 ESG 강화하고 원재료 경쟁력 강화하고 가격 경쟁력 올리고 중국의 의존도는 낮추겠다. 이거 이제 미국 IRA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글로벌 생태계 구축, IRA 대응 반영. 그래서 북미의 전기차 정책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 그 말인즉슨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북미에 직접 진출을 하겠다. 또는 뭐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진출하겠다. 그런 의미이기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R&D 시스템 강화, 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예, 광성님 안녕하세요. 저 방금 켰습니다. 방금 켰고, 잠깐 보고 자려고, 자기 전에 잠깐 켰습니다. 자기 전. 원재료 경쟁력 강화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원재료 다양화 및 공급망 확대를 통한 밸류체인 강화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양극재에서 원재료라고 하면은, 니켈, 코발트, 그리고 리튬이 되겠죠. 가장 주요한 3소재인데, 보시면은, 니켈, 페이지 1. 2022년까지 봤을 때는 원재료를 다양화했다. 원재료를 다양화했다? 이게 뭔 소리지? 그래서 뭐 MHP 원료를 사용하고 또 RMP 공정으로 리사이클 원료 대상을 확대시켰고, 그래서 전구체, 양극재, 셀, 리튬 전환 사업을 진행했고, LC, LH 전환. 이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LC, LSS, LH. 이거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원재료를 다양하게 했다. 라는 게 이제 페이지 1. 첫 번째고, 첫 번째 국면. 페이지 2. 2025년까지는
구매를 안정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제 뭐 리사이클을 통해서 원료 구매를 안정화하고, 인도네시아 QMB 프로젝트에 지분을 투자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해외 투자를 통해서 그 광물단에 좀 투자를 하고 있죠. 지분 등을 해서 이 지분 투자하고 있다는 내용 같고, 미국 블랙매스 서플라이 체인 구축, 이거는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제가 지금은 모르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 구매 쪽에 서플라이 체인을 좀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을 좀 벗어나겠다, 이런 의미로 좀 이해가 되고, 해외 구매 확대라고 해서 이제 북미, 유럽 내 리튬 조달을 강화시키겠다. 북미와 유럽 내에서, 그리고 남미, 캐나다 등 해외 리튬 구매처를 확보하겠다. 그렇죠. 사실 이제 뭐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뭐 포스코 케미컬도 그렇고, 뭐 LG 화학도 그렇고, 또 LNF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나와 있지는 않은데, LNF는 이런 게 좀 부족해요. 뭔가 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아직 내용이 안 나와서 뭐 드릴 말씀이 없지만은, 근데 포스코 케미컬이든 LG 화학이든 또 뭐 배터리 셀에서도 좀 이러한 역할들을 좀 꾸준히 좀 뭔가 뉴스화, 기사화 시키면서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가진 종목만 이상하게 좀 조용하게 있네요. 네. 그리고 페이지 3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재료 고도화 해서 리사이클 원료 대상 2차 확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해석하기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5년까지는 아직 그 배터리, 그러니까 충분히 전기차가 풀려져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폐배터리 시장이 충분히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는데, 2026년부터는 이제 폐배터리 시장도 본격적으로 좀 더 커질 것이다. 그에 맞춰서 뭐 배터리 팩이든 배터리 모듈이든 적용을 하겠다. 좀 이런 식으로 좀 보자마자 생각이 들고, 네, 리튬 전환 업스트림 추진이라고 나와 있고, 이제 뭐 고체 전해질 원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고체 전해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아직 조금 시기상조인 말이 아닐까 생각은 하지만, 또 많은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 향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크루즈 형님 어서 오세요. 네. 아무튼 뭐 이건 에코프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 국내 원료 기업들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 방향성이라고 봐야겠죠. 다만 이제 포스코 케미컬이든 에코프로 BM이든 에코프로든 좀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기업들은 다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밸류체인 관련해서는 미래 성장 전략 글로벌 생태계 구축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구체에 대한 캐파가 나와 있어요. 전구체 캐파, 그리고 리튬, 그리고 리사이클, 그리고 에어 프로덕트라고 나와 있는데, 과거에 나왔던 자료와 좀 뭐가 달라져 있는 점이 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2022년 2월 달에 나왔던 자료인데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면 좋겠죠? 일단은 나와 있는 게 2022년 그리고 2023년. 일단 이렇게 좀 해보고요. 잘 보이시나? 그리고 리사이클, 그리고 전고체. 2022년에는 2026년 목표로 얘기가 있었고, 이게 3월달, 그리고 2020년 지금 12월달에 나온 자료죠. 이거는 2026년 목표가 뭐였냐면,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에 건식과 습식으로 나뉘고, 여기 보면은 건식이 10만톤, 그리고 여기가 6만톤이었네요. 그쵸? 맞죠? 여기 이 자료. 그리고 전구체를 보면은 RMP 그리고 전구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RMP 같은 경우에 5.5 만톤이 되겠죠.
그리고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19.5만 톤이 되겠네요. 이렇게 리튬 같은 경우에 보면은 LHM이라고 해서 7.5만 톤의 캐파를 갖겠다라고 나와 있고, 에어 프로덕트는 빼겠습니다. 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양극재 캐파 같은 경우에는 2026년까지 양극재 2026년까지 55만 톤을 보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놨었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위주로만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여전히 유효하게 지금 쓰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아직도. 근데 오늘 발표된 자료에서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2027년 이라고 나와 있는데 2027년 목표 이렇게 보면 되는 거 맞나? 맞나 이게? 일단 9만 톤. 여기 보면 리사이클 해서 9만 톤. 전구체 RMP가 111. 11만 톤이 되겠죠? 11.1만 톤. 그리고 이게 20.7 맞나? 207 나누기 네, 20.7만 톤 늘어났죠? 늘어났어요. 그리고 리튬 같은 경우에는 82 8.2만 톤. 이것도 증가했네요. 보면은. 근데 지금 이건 2026년 목표고 이건 2027년 목표예요. 2027년 목표. 그래서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고, 이게 지금 이제 리사이클 BRP라고 적혀 있는 게 아마도 습식인 것 같은데, 아래쪽으로 일단 내려볼게요. 이거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이거 습식인지 건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BRP가. 근데 일단은 아마도 증가됐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아래쪽에다 일단 넣어놓고 일단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테일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크서클도 지금 심할 텐데 네,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 정해놓고 보고 지금 양극재든 이제 뒤에 또 내용이 나올 테니까 좀 더 이어서 봐보도록 하죠. 맞겠지?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이 11.1만 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뭐 여기와 국내와 또 뭐 이제 북미, 유럽 이렇게 해서 더했을 때 이 숫자가 나오겠죠. 하나만 샘플로 더해본다라고 하면은 15. 그래서 8 더하면 23 더하기 88. 그럼 111이 되죠. 23 더하기 88, 111 맞죠? 그래서 이 111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이제 뭐 CPM이든 LHM이든 BRP든 이렇게 북미와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거를 생산분을 더한다라고 하면은 이 숫자가 당연히 나올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전방 수요 증가에 따라 적극 대응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제 2027년이 된다 하더라도 국내 생산 캐파가 가장 큰 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해외 투자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국내 그 생산분이 가장 크긴 하죠. 전구체 33%, 니켈 31%, 그리고 리튬 26% 내재화를 구축하겠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네요. 반대로 얘기하면 전구체 67%는 다른 회사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고, 니켈 같은 경우도 아까 이거 광물 지분을 투자를 하고 있지만 69%는 어쨌건 의존을 해야 되고, 리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74%는 어쨌거나 의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내재화 구축에 신경 쓰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R&D 시스템 강화라고 적혀 있고, 뭐 이제 에코프로 가족사, 뭐 미래 유망 기술 확보, 그리고 통합 R&D 센터 구축, 뭐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R&D 시스템 구축? 네, 뭐 이제 열심히 개발하겠다는 얘기일 것이고, 네, ESG 강화. 그래서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환경 부분들, 뭐 이런 것들, 탄소 발자국 인증, 그리고 뭐 양극재 사업의 LCA 진행, 뭐 등등등 내용들이 있는데, 뭐 결국 이거겠죠. 탄소 감축 50% 달성, 그리고 RE 100 달성.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걸 목표로 달려가는 거겠죠. 사실 이제 IRA가 발의가 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궁금했던 거는 각 회사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까? 이 부분일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전구체 양산 능력을 핵심 연결고리로 활용하여 북미 시장을 신속히 선점하겠다. 그래서 IRA 대상 같은 경우 보면은 원재료, 전구체 양극재 쪽을 봤을 때 북미 현지 리사이클, 니켈 코발트 리튬, 그리고 북미와 미국 FTA 체결국을 통한 리튬. 해서 국내와 북미 현지 생산을 하고, 전구체 같은 경우에, 그리고 양극재는 북미 현지에서 생산을 하겠다. IRA 대상 같은 경우에, 그리고 비대상 같은 경우에는 국내 리사이클 및 해외 MHP, 고객사 리튬. 중국과 국내와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한다고?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IRA 대상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위에서 말했던 이 퍼센테이지 보시면은 이거잖아요. 이거 33%, 니켈 31%, 26%, 뭐 대략 평균 30%라고 잡고, 내재화된 30% 가지고 이렇게 이 전구체를 만들고, 그쵸? 이거 니켈과 리튬 그리고 코발트를 가지고 내재화된 거 가지고 전구체 33%를 만들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IRA 대상이 되는 거는 만들어내겠다, 양극재를.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내재화된 그 전구체의 양산 능력을 가지고 양극재까지 이끌어 가겠다 해서 IRA 대상은 이렇게 해결할 것이다. 나머지 것은 IRA 비대상의 건에 대해서는 전구체를 국내 생산분과 중국 파트너 협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국 거를 쓰겠다 얘기겠죠. 파트너 협업이라고 적혀 있지만은, 그러니까 미국에 판매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내재화한 걸로 하는데 나머지 거는 중국 거 쓰겠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이 들어요. 플러스 이제 뭐 리사이클 뭐 얘기 나오고 있고, 뭐 좀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뭐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굳이 북미 대상권이 아닌데 뭐 그런 것까지 굳이 다 비싸게 만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 들긴 합니다. 뭐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파이낸셜 타겟을 보면은 이제 글로벌 경영 환경 구축 및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통해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겠다. 네, 좋은 말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27년 30조 원 캐펙스 투자 11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전에 있었던 내용이긴 하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얼만큼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전에도 이제 올해 2022년 3월에도 2월 28일에도 발표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보자면 여기 어딘가에 분명히 자료가 있을 텐데요.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현금 유입 계획이 11조 원이고, 뭐 가족사 유상증자 등 뭐 조인트 벤처, 뭐 이게 파이낸스 인베스트먼트인가요? 아무튼 이 자금 조달을 통해서 2조 원, 금융권 차입 3조 원, 그래서 에비타 이익을 통해서 5조 원, 그래서 11조 원을 현금 유입을 해서
총 투자비 7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2026년까지고 2027년까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11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은 39% 성장할 것이다. 내년부터 봤을 때 상당히 높은 목표 성장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CAGR 39%는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전지 제로 사업 27년 매출액 29조 원 목표. 지금이 10조 원일 거거든요. 2022년이 지금 이거 에코프로지.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랑 또 순간 헷갈렸는데. 예. 그래서 2027년 매출액 29조 원까지 목표로 보고 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그리고 하이 싱글지 뭐 9% 정도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네요.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으나 이 정도 큰 틀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유상증자, 그리고 조인트 벤처, 그리고 자금 조달, 금융권 차입. 뭐 가장 좋은 게 이거죠. 가장 좋은 게 자기네들이 순이익 낸 걸로 자금 조달하는 게 가장 베스트죠. 에코프로는 이 정도로 끝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가 바뀌었죠. 이때 영상을 제가 올린 이후로 대표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재환 대표이사 님이고, 보면은 미래 성장 전략 파이낸셜 에코프로 BM 볼게요. 이제 에코프로 BM 2022년의 경영 환경을 본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속에서도 전방 시장의 성장세는 지속되었다. 전기차를 얘기하는 거겠죠. 배터리셀, 전기차 배터리셀 이런 기업들. 인플레이션 영향 증가는 에너지 비용, 인건비 등 상승이 되었고, 그리고 국내외 해외 시설 투자비 상승이 부담되었다. 그쵸, 부담되었겠죠. 공급망 불안정, 글로벌 리튬 수급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IRA, RMA 등의 다른 공급망 구조 개선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판매는 시장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다. 전방 시장의 수요 증가 속도가 상승했다? 그래요. 산업 내 공급망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다. 매크로 불확실성 확대, 환율 변동 및 금리 상승에 따라 손익 민감도, 금융 비용 증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023년의 경영 환경을 봤을 때 뭐 이런 문제들 꺼놔서 이게 제일 불안하죠. 이게 제일 불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얼만큼 수요가 꺾일지, 얼마나 둔화될지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걱정이 되고, 이거. 그래서 사실 이제 환율과 또 이거 해외 시설 투자비가 얼만큼 늘어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물론 걱정도 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거는, 더 불안한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사실 양극재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든 판가에 전가가 되니까 엄청 미친 듯이 막 이렇게 2배, 3배 올라가는 거 아니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될 거 있겠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불안한 부분이 있죠. 예, 광성님 이벤트 때문에 조건식 손보고 있었는데 할 일이 이벤트 제 이벤트 말씀하시는 거죠? 괜찮습니다. 아유, 또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참고로 그 이벤트에 말씀하셨던 종목들은 다 매수를 한 상태이고, 플러스인 종목들도 있고 마이너스인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2022년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리뷰를 보면은, 경영 성과를 보면은 매출 당연히 성장했고, 또 해외 투자 및 제휴도 많이 되고 있죠. 헝가리 투자가 본격화되었고, 북미 진출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 그리고 조인트 벤처 성과도 있었다. 에코프로비엠 EM의 사업이 이제 본 궤도화에 올랐고, 캠7, 아주 일찍 셋업이 완료되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EV용, 전기차용 양극재 매출 성장이 급격히 증가되었다라고 하네요. 매우 급격히 증가가 되었죠. 그래서 EV, 전기차용이 원래 40%였는데 60%까지 증가하였다. 그리고 2022년 매출액을 본다라고 하면은
250% 이상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5.3조 원 이상? 컨센이 지금 얼마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이 네, 2022년 5.2조 원, 5.2조 원 정도를 보고 있고요. LNF는 얼마죠? LNF는 네, 4조 원 정도를 보고 있네요. 그래서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컬, LNF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매출이 컸던 친구는 역시나 에코프로 BM이었고, 영업이익률과 또 영업이익을 봤을 때도 그 수준이 가장 높은 거는 에코프로 BM이었죠. 포스코 케미컬도 잠깐 볼까요? 생각난 김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포스코 케미컬 3.5조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항상 뭐 자주 드렸던 말씀이지만 뭐 PER로 본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컬이 가장 고밸류처럼 보이는 건 사실이죠. 현재로서 봤을 때. 네, 그래서 이제 좀 선뜻 손이 가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또 요새 주가가 오르는 거 보면 항상 포스코 케미컬만 오르고 LNF랑 에코프로 BM은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었는데 약간 좀 질투도 나고 그렇습니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가자. 해외 투자 및 제휴를 보면은 이제 유럽, 그러니까 헝가리 법인 같은 경우 얘기가 있었고 토지 매입을 완료했고 헝가리 1공장 착공을 했고 그래서 이제 2025년 1분기에 양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 1분기 때.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노스 아메리카를 본다라고 하면은 BM 포드 SK 온 그래서 3자 LOI가 체결되었고 현지 법인 설립하고 사업 구조 구체화가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2025년 2분기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2분기에 이제 뭐 착공된다라고 하면은 약간 좀 시장에서 또 약간 이런 느낌이 있겠죠. 에코프로 BM 벌써 착공했네? 뭐 이런 분위기.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LNF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번에 산자부에서 잘 뜨기만, 뭐 잘 패스만 된다라고 하면은 또 이런 소식, LNF도 좋은 소식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022년 이제 리뷰를 좀 더 봐보면 조인트 벤처 성과, 그래서 신규 공장의 조기 안정화 달성 및 사업 성장궤도 진입했다. 그래서 뭐 매출 나오고 있고 캐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총 이제 90K 9만 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 12.5만 톤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12.5만 톤이 아니었나? 9만 톤이에요? 지금 에코프로 BM 들고 계신 분들 제가 알기로 2022년 12.5만 톤이었거든요? 아닌가요? 잘못 알고 있었나? 9만 톤이라고 왜 적혀있지? 뭐가 이상한데? 12.5만 톤 아니었나요? 뭐가 좀 이상하다. 뒤에 보다 보면 또 나오겠죠? 보다 보면 나오겠죠. 캠 6랑 캠 7만 얘기를 한 건가? 여기만 얘기를 해서 그런 건가? 네, 미래 성장 전략을 봐보겠습니다. 뒤에 보다 보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봐볼게요. 그래서 하이니켈 중심의 글로벌 양극재 수요 증가가 전망된다. 네, 미드에서 미드 투 하이. 그래서 하이니켈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글로벌 양극재 수요 증가 전망을 본다라고 하면은, 네, NCM과 NCM, 그리고 NCA.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래쪽 가장 파란색 부분이 하이니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0% 이상, 니켈 함량이 80% 이상인 친구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이제 함량이 중간 정도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은 그냥 꾸준히, 천천히 그냥 뭐, 급격하게 성장은 아니고 그냥 꾸준하다. 그리고 여기도 뭐 40% 미만의 NCM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비중이 없죠. 없다시피 하고 있고, NCA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점차 비중이 늘긴 하지만은 여기 하이니켈 NCM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증가한다라고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LFP 같은 경우도 뭐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꾸준히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네요. 그래요. 뭐 이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알 수가 없죠. 또 어떻게 바뀔지. 미래 성장 전략을 본다라고 하면은 네. 전기차 세그먼트를 봤을 때 프리미엄, 볼륨, 엔트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리튬 망간 리치 그래서 니켈 30에서 45% 코발트가 거의 없는 그래서 2025년에서 2026년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해요. 리튬 망간 리치 그래요. LFP 이거는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크게 관련이 없는 친구들이고 그리고 코발트 프리 NMX 해가지고 이제 니켈이 한 70에서 90% 그리고 하이 볼티지 스펙 2024년에서 2025년 양산 목표 그리고 NCA, NCM, NCMX 그래서 하이니켈 고도화 단결정 기술 적용 이 단결정 기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얘기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단결정 그러니까 다결정과 단결정이 있는데 이 단결정에 대한 기술력이 상당히 좀 높은 기술력으로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예전에 LNF 갔다 온 영상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을 잘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인 것 같은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 기술적 전략 로드맵은 이렇게 된다. 그때는 박람회를 갔을 때 다 같이 한결같은 메시지가 코발트 프리 이랬던 것 같아요. 이 코발트 프리 이거 실제 들어가는 중량은 얼마 안 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량 크기로 봤을 땐 비중이 얼마 안 돼요. 근데 비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발트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코발트를 다 이렇게 좀 없애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뭐 그랬던 것 같고. 예, 재벌집 막장아들님, 막내 아들이 아니라 재벌집 막장아들님, 네, NCA가 네, 삼성 SDI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 전략, 다음 보면 넥스트 제네레이션 프로덕트 해서 이제 뭐 솔리드 배터리 시장 대응 나와 있는데, 티어 1, 원티어 실규 셀 메이커와의 전고체 전지 개발 협력 MOU 체결, 전고체 전지 개발용 양극재 공급 예정, 2023년에 전고체 전지 개발용 양극재 이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4대 그 원재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 이렇게 있을 텐데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튜닝을 한다라고 표현을 제가 들었거든요. 튜닝. 그래서 양극재는 어쨌거나 끝까지 전고체 배터리로 가더라도 살아남는다. 뭐 이러한 좀 장점이라면 장점이 있어서 뭐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는 거에 있어서 저는 좀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넘어가면 뭐 어때? 어차피 양극재 하던 애들이 그대로 양극재 할 텐데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뭐 시장이 바뀐다고 그러니까 전고체로 바뀐다고 해서 양극재 업체 입장에서는 뭐 크게 두려워할 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뭐 기회면 기회지. 단가를 올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대신 이제 분리막 같은 업체들은 좀 불안할 수는 있겠죠. 분리막이 필요 없어질 테니까. 근데 사실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뭐 어떻게 될 것이냐를 얘기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저의 이러한 생각이 항상 좀, 제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잘 못 따라가다 보니까 약간 좀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제가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뒤늦게 항상 한 발자국 늦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각자만의 판단이 있을 테니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각자가 알아서 파트너사의 샘플 테스트를 통해 당사 제품의 우수성 및 적합성을 확보했고
향후 긍정적인 사업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구매, 생산, 판매까지의 서플라이 체인 구축 중, 네, 구축 중이라고 하고요. 솔리드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2022년 9월 파일럿 플랜트 완공. 2026년 양산 목표. 이런 얘기가 있네요. 프로덕트 라인업 확대, 저가형 양극재 시장 타겟. 저가형 양극재? 저가형 양극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가형 양극재? 이거 뭔 말이지? 저가형 양극재가 뭐야? 니켈 함량이 낮은 애들을 저가형 양극재라고 하는 걸까요? 아무튼 이런 얘기가 있고, LFP 양극재, LFP 양극재를 얘기하는 건가? LFP 양극재는 2024년 양산 라인 착공, 2025년 양산 목표? 이 LFP? 그래서 IRA, RMA 정책에 따른 중국산 LFP 공급 구조 변화 대응. 2024년에 양산 라인을 착공한다고요? LFP? 예, 고객님께서도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신다고. 막장아들님께서 LFP용 같다고. 뭐 그런 거 같긴 LFP용이라거나 또는 로우 니켈이라고 하면 되겠죠. 로우 니켈? 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양산 라인을 착공한다라는 계획이 있네요. 계획이죠. 그 LF 같은 경우도 LFP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문의가 많다라고 해요. 그때 IR 문의를 했을 때 LF 같은 경우에는 이제 LF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밝혔죠. 우리도 LFP를 생각은 해보고 있다. 많은 연락이 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에너지를 너무 분산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 좀 어렵네요. 이거 좀 어려운데, LFP를 하는 게 좋은 건가? 그러니까 뭐라도 일단 사업을 하나 확대한다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되긴 하겠지만은, 제가 알기로 이제 수익성이 좋지 않다. 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하기에는 수익성이 좋지 않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뭔가 이제 솔루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마진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걸 텐데, 어떻게 진행될지 좀 궁금하네요, 이거는. 궁금한데, 네. 그런 거겠죠? 그런 거겠죠? 기존 중국산 LFP를 쓰던 유럽사의 수급을 가져오겠다.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좀 호기심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요? 미래 성장 전략을 보면은, 또 이어서 보자면, Sales and Capacity.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항상 저는 이 부분이었죠. 그래서 2027년 71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 구축으로 전방 시장의 수요 증가돼요. 와, 71만 톤? 이거죠. 한층 더 네, 매운맛이 강해졌습니다. 굉장히 높아졌는데, 양극재가 71만 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올해 초에 발표했던 목표는 2026년이 55만 톤이었고, 오늘 발표된 목표를 보면 2017년 71만 톤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하죠? 상당한데?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 41% 성장을 보고 있고, 전기차용 양극재 중심의 매출 성장, 유럽, 북미 시장으로의 판매 확대, 신규 고객사 확보 활동화. 크루즈 형님께서 LFP향 수요가 있을 예정이니 NCM, LFP 모두 생산 능력이 있는 게 좋겠지요. 하긴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있으면 좋은 거니까. 저는 이제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괜한 에너지 분산 아닌가. 사실 그냥 니켈 쪽도 얼마든지 수요가 있을 것이고, 거기도 좀 캐파 증가가 더 필요할 텐데, 굳이 LFP로 갈 필요가 있나? LFP 사업을 붙일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사업을 다각화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맞네. 사실 최근에 그 에코프로랑 포스코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 그룹이 시장에서 좀 관심을 많이 받는 이유는 수직 계열화와 또 사업의 다각화가 가능하다라는 점이겠죠. 아, 제가 또 약간 좀 생각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원재료 공급의 안정성 그리고 수익성.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하긴 한데 제가 또 잠깐 깜빡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뭐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에코프로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LNF는 확실히 부족하죠. 네. 이거니까 좀 이렇게 봤을 때는 LNF가 좀 이렇게 봤을 때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잘 보이시겠죠? 제가 지금 적고 있는 게. 예, 이러한 측면이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본다고 하면. 테슬라도 NCM, LFP 배터리 모두 채택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중국산 전기차도 LFP 비중이 높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뺏어올 수 있느냐가 여부네요. IRA 이후에도 폭스바겐은 CATL과 협력을 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니 네, 어떻게 될지 지켜보죠. 갑자기 목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목이 타는데 그래요. 일단 보죠. 글로벌 세일즈 타겟에서 유럽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2027년 글로벌 판매량 60만 톤을 달성하겠다. 아까 이제 위에도 적혀 있었지만 캐파는 71만 톤 그리고 판매 출고량은 60만 톤을 달성하겠다. 뭐 이러한 얘기죠. 유럽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60만 톤을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있고 아, 예, 오리발. 네. 쉬고 있다님 어서 오세요. 네. 잘 들리신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냐? 뭐 아시아권이라고 해야 되나? 아시아권에서 이제 12만 톤, 그리고 유럽에서 29만 톤, 북미에서 19만 톤. 다 더하면은 60만 톤이 되겠죠? 맞지? 41, 19, 60. 맞죠? 60만 톤. 그래서 아시아, 북미, 그리고 유럽. 안정적인 사업 성장과 함께 글로벌 넘버원 양극 소재 기업으로 도약을 하겠다. 그래서 리베뉴 타겟 27조 원. 야, 27년 27조 원. 깔끔하네요, 숫자가. 숫자가 깔끔하죠? 27년에 27조 원. 외우기도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낸싱 플랜을 본다라고 하면은 네, 캐펙스 투자 이만큼 할 것이고 현금 유입 이만큼 될 것이고 그래서 에비타 이렇게 되니까 이 금액 가지고 캐펙스 투자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맞아? 맞죠? 그래서 다 더하면 11조 원 될 것 같은데 맞겠지? 11조 원? 네. 11조 원. 딱 11조 원 되죠? 끝이네? 끝입니다. HN은 제가 보지 않을게요. HN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보진 않겠지만은, 모든 양극재사가 이 정도 캐파를 뽑으면서 중국 시장을 배제하는 그림으로 가면 물량이 과도해지는 건 아닐까. 얼굴이 안 보여요?
얼굴이 왜 안 보이지? 제가 요새 그 투명인간 스킬을 배워가지고, 네. 인비저블맨. 어떻게, 여러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레포트, 레포트가 아니라, 오늘 이거 뭐지? IR 자료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한데, 일단은 저는 이거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같아요, 이거. 그래서, 2026년, 그러니까 올해 3월 달에 내뱉었던 목표가 있는데, 그쵸? 뭐, 리사이클링, 그리고 전구체, 그리고 리튬, 양극재, 2026년 목표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2027년 목표를 내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 계획이 후퇴가 된 건 없다. 좀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상 후퇴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이 IR 자료는 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주주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전진 농담이고요. 그래서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카톡방에서 에코프로비엠을 많이 들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이거 오늘 IR 자료 나왔다고 해서 저도 한번 좀 같이 봤습니다. 근데 일단 상당히 부럽죠. 수직 계열화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고, 이거 확인, 사업 다각화도 확인, LFP. 그래서 뭐 너무나 긍정적인 IR 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돈만 있으면 후퇴가 아직까지는 필요 없는, 그쵸, 맞습니다. 저도 올해 1억 벌고 내년에는 20억 버는 게 목표예요. 네, 그 이제 쉬고 있다 님께서는 이제 말에도 뼈가 느껴지죠. 목표는 되게 유명한 말 있잖아요. 누구나 계획은 이거 다들 한 번쯤 보셨을 이런 거. Everybody has a plan until they get punched in the face. 이런 좀 얘기도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저는 이런 계획을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 측에서 얼마만큼의 그 계획, 비전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계획을 이행을 하느냐, 계획과 이행, 그 과정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적어도 에코프로 BM은 그 신뢰를 깨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적을 보면 이 정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연수익 2000%면 소로스처럼 환공격을 해보시는 게 네. 여러분이 그 에코프로 BM 간단히 좀 리뷰를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일단 제가 또 잠을 또 자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게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내일 이 시간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동수님, 옥상댄스님, 이영웅님, 허니쭈님, 바이스님, 최윤창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영상과 관련된 생각을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자료 만들 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